연애할 땐 정말 몰라요. 데이트할 때 편의점 삼각김밥 먹자고 하고 인스타도 안 해. 카톡 프사에도 사진 몇 장 없고 주말에 뭐 하냐고 물으면 집에서 게임 이러고 그래서 에이 이 남자 별로야 하고 차버렸는데 5년 뒤에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평화롭게. 그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잠깐 내가 뭘 놓친 거지? 근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나와요? 비 오면 우산 들고 달려오고 깜짝 이벤트 해주고 너만 보면 심장이 뛰어 이러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런 남자 만나면요. 3개월 지나면 카드값 폭탄 맞고 6개월 지나면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하는 걸 보고 1년 지나면 헤어지죠. 농담처럼 한 말이긴 해도 이런 경우 적지 않아요. 오늘은요. 연애할 때 잘 눈치 못 채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남자 뭔가 시시한데 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대박 신호였다는 거 아마 들으시다가 헐 내가 그런 남자 차버렸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땐 모르고 결혼해야 알게 되는 진짜 좋은 남자 특징 5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을 별로 안 쓰는 남자. 이거 진짜 서운하죠? 진짜 서운해요.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어제 남자친구가 청담동 파인다이닝 데려갔어. 반면에 여러분은 어제 한강에서 컵라면 먹었어. 친구 인스타 보면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야경 보면서 와인 마시는 사진, 내 폰에는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들고 찍은 셀카. 근데요, 데이트 비용 엄청 쓰는 남자들, 도대체 그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원래 부자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요, 자기가 직접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집이 원래 부자여서 부모님 용돈 받아서 펑펑 쓰는 거다? 그럼 그 남자 경제관념과 소비습관, 최악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 후 생활할 때도 부모님 간섭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둘째, 빚내서 데이트 비용에 쓰는 케이스. 이건 완전 문제죠.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써야 하는데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빚을 내서 데이트 비용에 쓴다. 미래가 보이죠? 특히 이런 남자들은 과소비하는 습관과 과시하는 성향이 강해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문제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셋째, 저축한 돈 다 털어서 쓴다. 이 경우도 문제죠. 5년 뒤에는 통장이 텅 비어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리스크를 지는 무모함은 없는데 대신에 대책이 없는 케이스죠.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앞뒤 안 재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꼭 사랑이 아니어도 주식이나 게임 같은 거에 빠져도 계획 없이 돈을 펑펑 쓸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제 친구의 지인도 그랬어요. 친구에게 들었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청담동, 강남, 이태원 이런 화려한 데만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얘기 나올 때쯤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가 월급은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데이트 비용에 다 썼대요. 여자친구 옷, 가방, 반지 같은 거 계속 사주고 나중엔 데이트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대출이나 이런 건 못하겠고 남은 돈으로 코인을 해서 돈을 불리자고 했던 게 망해서 2천만 원을 그냥 날렸대요. 반대로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커플은요. 데이트할 때 항상 적당한 곳만 갔어요. 공원 산책하고 집에서 같이 요리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좀 서운해하기도 했대요. 다른 커플들은 맨날 멋진 데 가던데 이러면서 근데 그 커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계약금 모아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그 여자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처음엔 삼각김밥이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우리 집 계약금이었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둘이서 함께 이뤄낸 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좋은 추억이겠어요? 그 삼각김밥 먹던 추억이. 두 번째, SNS에 여친 사진을 안 올리는 남자. 친구들 인스타 보면요. 다들 남자친구가 찍어준 커플 사진, 스토리, 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남친 인스타에도 깨가 쏟아져요. 근데 이 남자 인스타엔 여자친구 사진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남자랑 여러분이 사귄다면 바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혹시 나랑 사귀는 거 숨기나? 다른 여자들한테 싱글인 척 하려고? 아니면 내가 쪽팔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요. 여친 사진만 없고 다른 사진들은 엄청 많다? 그러면 문제 있을 확률이 높죠. 어딜 가나 인증샷 찍고 친구들, 여사친들이랑 찍은 사진은 매일 올라오는데 여친 사진만 없다 이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건데요. 인스타 들어가 보면 여친 사진도 없고 여행 사진 3장,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5장, 그것도 여친 만나기 전에 찍었던 것들, 그리고 강아지 사진 10장. 이런 사람은 그냥 인스타에 별 흥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인스타 같은 SNS를 아예 안 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냥 본인 인생 자체에 SNS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안 올리지만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도 안 올리고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안 올리고. 왜냐면요, 이 남자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진 찍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여자친구랑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런 남자를 사귄다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요, 10년 뒤에 그 남자 인스타 보면 한 여자 사진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딱 1장. 세 번째 특징, 친구가 별로 없는 남자. 처음엔 좀 걱정되죠.
주말마다 약속도 없고 전화 오는 친구도 별로 없고 동창회나 모임도 잘 안 가고 이 사람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친구 많으면 좋은 건 처음 몇 달이에요. 일단 멋있긴 하잖아요. 친구들 있는 자리에 함께 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여자친구 자랑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모습 보면 너무 멋지고 그래서 역시 남자 하나는 잘 골랐어. 이러면서 괜히 어깨도 으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좋은 남자들 중에서 정말 그 관계를 적절히 잘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여친도 잘 만나고 시간 분배를 아주 잘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드물어요. 이런 특징의 남자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요. 금요일 밤 여러분은 남친과 영화 보고 싶은데 미안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토요일 집에서 같이 쉬고 싶은데 오늘 대학교 동기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어. 일요일 드디어 시간 나나 했는데 부장님이 골프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죠. 나랑 시간은 언제 보내려고? 그냥 친구랑 평생 살아. 친구 많은 남자는 진짜 친한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모임에는 다 나가는데 진심으로 교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왜 자꾸 나가냐면 재밌으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터지거든요. 한마디로 실속 없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까지 낭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가 적은 남자는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 라는 마인드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그럼 남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가죠. 친구 적은 남자는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면 진짜 일 있는 거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해요. 응, 좋아. 몇 시에 볼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친구 많은 남자 만나봐야 알아요.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없는 남자. 이런 남자는 화내는 걸 거의 못 봐요. 처음엔 좋아요. 우와, 이 사람 성격 진짜 좋다. 착하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답답해져요. 내가 짜증내도 괜찮아 하고 내가 화내도 미안해 하고 심지어 내가 좀 심하게 굴어도 그냥 받아주기만 하고 그럼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 너무 순한 거 아냐? 재미없어. 남자다운 매력이 없어서 안 끌려. 근데요, 테토남 느낌 뿜뿜 내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남자랑 감정 기복 없는 남자, 둘 다 연애해본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초반 6개월은 거친 남자가 더 재미있어요. 감정 표현 확실하고 뭔가 남자다운 느낌도 들고 근데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거친 남자는 처음엔 화가 다른 데로 향해요.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에 짜증내고 음식점에서 서비스 안 좋다고 직원에게 뭐라 하고 그럼 여자친구는 생각하죠. 그래도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화살이 점점 여자친구한테 향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야, 너 왜 그래? 정도로 시작하는데 나중엔 또 맨날 그러네 진짜 이렇게 되고 더 지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무섭게 변해요. 더 무서운 건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애가 울면 짜증내고 아내가 피곤해서 집안일 못하면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족한테 다 풀고 결혼하고 육아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요. 정말 폭풍 공감할 거예요. 육아는 진짜 힘들거든요. 밤에 애 울고 말 안 듣고 집은 엉망이고 그때 남편이 짜증내고 화내면 엄마는 혼자 다 감당해야 해요. 테토남이 문제 있다. 테토남이 다 이렇다. 이런 거 아닙니다. 테토남은 알다시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매력을 지닌 남자라면 이런 남자들은 테토남 매력을 흉내내지만 거친 면을 마치 남자다운 모습인 양 착각하는 남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반대로 크게 감정 기복이 없는 남자는요, 처음엔 진짜 심심해요. 근데 있잖아요, 5년,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 평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특히 애 키울 때요. 밤에 애 울어도 차분하게 달래주고 아내 힘들어하면 조용히 안아주고 화날 일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이러는 남자. 진짜 연애할 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와닿는데요. 결혼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런 남자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을 전부 집에서 하는 남자. 취미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집에서 게임하는 거요. 집에서 영화 보는 거요.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심지어 운동도 홈 트레이닝.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이 남자 완전 집돌이구나. 나랑 뭐 하고 놀지? 뭔가 남자로서 매력이 확 떨어지는데? 친구 남친은 테니스랑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서핑 배우러 가고 근데 내 남친은 집에서 게임, 주말에도 게임, 휴가 때도 게임.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취미 생활하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등산 모임? 여자 많죠? 테니스 동호회? 여자 많죠? 러닝 크루? 요즘 여자 엄청 많아요. 솔직히 남자들끼리 얘기하면요, 취미 생활 시작했어.
하는 친구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 특히 여자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가 진짜 은근히 많아요. 실제로 갑자기 등산 동호회 시작해서 야, 너 운동 안 좋아하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쁜 애들 많이 와.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물론 남자들 그렇게 농담처럼 말만 하고 건전하게 운동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러다가 진짜로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반대로 집에서 게임하는 남자는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게임 캐릭터. 물론 온라인 게임에서도 사람 만나긴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저는 지금은 게임을 아예 안 하지만 학창시절 땐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도 해보고 해서 게임하는 남자들 마음은 알아요. 그냥 건전한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는 정도는 문제 없어요. 집돌이 남자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물리적으로 다른 여자 만날 환경이 없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결혼하면요. 남자의 야외 취미 활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책 보고 TV 보고 게임하는 남자들은 적당히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여자들 마음이 그냥 편해요. 쓸데없는 걱정할 일이 아예 없는 거죠. 연애할 땐 이 남자 너무 재미없어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보면요. 그 재미없는 남자는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과일 깎아놓고 TV 보고 책도 읽고 홈트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경우 진짜 많이 봐요. 결혼하면요. 그런 일상이 진짜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화려한 남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조용한 남자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틀에 박혀 있으면 다른 면을 보기 힘들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진짜 좋은 남자를 놓치기도 하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 느낌이 별로라고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재미는 없어. 지금 주변에 이런 남자 있으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시시함이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가장 고마워할 특징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 같은 남자는 드라마에만 있으면 돼요. 현실에선 삼각김밥 남자가 찐입니다. 오늘 영상이 1%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진짜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앤드류였습니다.